최 이사와의 복수전. 경기도 화성시 신도시 개발 현장의 진흙은 정직한 흙냄새가 아니었다. 그곳에선 디젤 매연 냄새와 원가 절감을 위해 얼마나 쥐어짰는지 피비린내가 날 것 같은 금속성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낡아 빠진 안전모의 턱끈을 고쳐맸다. 일부러 일용직 노동자들이 쓰는 싸구려 장비처럼 보이게 긁어놓은 안전모였다. 나는 내 낡은 무쏘 차량에서 내렸다. 이맘때쯤 한국의 늦가을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갑다. 하지만 오늘 공기의 무게는 마치 범죄 현장을 덮은 젖은 양털 담요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관 김정희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됐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는 시스템 속의 유령이었고 연방안전감사를 막아준 대가로 나에게 빚을 진 하청업체 사장의 장부에 올라간 일용직 아줌마일 뿐이었다. 남들 눈에 나는 그저 헐렁한 형광색 조끼를 입고 지하실에서 쥐를 잡을 때나 썼을 법한 낡은 클립보드를 든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나는 안전화가 진흙 속에 푹푹 빠지는 것을 느끼며 펜스 쪽으로 걸어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들이 연주하는 혼돈의 교향곡 그 자체였다. 안전대도 없이 고소작업대 렌탈 위에 올라가 중력을 무시하고 있는 작업자가 보였다. 철근 끝부분에는 캡이 씌워져 있지 않아 마치 실수하는 초보자를 꿰뚫어 버리려는 녹슨 창처럼 땅 위로 솟아 있었다. 이가 갈렸다. 지난 20년 동안 전국의 공사판을 돌며 구조물을 점검해왔다. 나는 건물이 제대로 올라갈 때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안다. 그건 웅장한 진동 소리다. 하지만 이곳은 달그락거렸고 쎄쎄거리는 숨소리를 냈다. 아, 잠깐만요. 거만한 양복쟁이들을 무너뜨리고 부패한 제국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커피값도 벌고 진실도 파헤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진흙탕 이야기로 돌아가죠. 나는 너무 높게 쌓인 팔레트와 고양이도 빠져 죽을 만큼 깊은 웅덩이 사이를 뱀처럼 지나며 미로 같은 현장을 누볐다. 내 눈은 스캔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럭셔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홍보되었다. 브로슈어에는 통유리 벽과 옥상 정원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구멍이 숭숭 뚫린 콘크리트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기울어진 지지기둥뿐이었다. 어이, 거기 아줌마! 철근이 무슨 셰익스피어 시라도 읊을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 채찍 같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인내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내 성격을 억누르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최민우 이사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다들 최 이사 같은 사람을 알 것이다.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새하얀 안전모를 쓰고 내 첫차보다 비싼 골프웨어 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 입은 남자. 그는 마치 아빠의 돈과 단백질 보충제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간 같았다. 네, 나는 평소 현장을 압도하던 감독관의 억양을 싹 지우고 납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현장 소장님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 이사는 내게서 딱 1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한 번도 턱을 맞아본 적 없는 남자 특유의 자신감으로 내 개인 공간을 침범했다. 그에게선 독한 스킨 냄새와 박하사탕 냄새가 났다. 아줌마한테 기아 감상하라고 돈 주는 거 아니야. 자재 옮기라고 불렀지. 왜 비블록에서 폐자재 안 옮기고 있어? 그가 나를 쳐다봤다. 아니, 훑어봤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자신의 거대한 기계 속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보는 그 눈빛이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볼 리가 없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을 때 나는 정장 재킷을 입고 마호가니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그의 상사들에게 토양 다짐 데이터가 허구라고 지적하고 있었으니까. 그 보고서는 묻혔고 나는 그 계약에서 해고당했다. 그들은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냥 길 좀 익히느라 그랬습니다, 소장님. 나는 일부러 내 장화를 내려다보며 웅얼거렸다. 인력소에서 반장님한테 보고하라고 해서요. 내가 바로 반장이고
내가 소장이고 내가 이 진흙탕 우주의 신이야. 최 이사는 흐린 날씨인데도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비웃었다. 지금 당장 저기 폐기물 더미로 엉덩이 안 움직이면 출근 도장 찍기도 전에 일단 깎아버릴 줄 알아. 너 같은 무능한 인부들 때문에 공기가 2주나 밀렸어. 움직여. 그가 잘 관리된 손가락으로 동쪽 기초 근처의 뒤틀린 금속과 깨진 석고보드 더미를 가리켰다. 정확히 내가 확인해야 할 지점이었다. 아이러니가 너무 커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을 교수형에 처하게 할 증거물을 직접 검사하라고 나에게 명령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내장에서 끓어오르는 순도 높은 분노를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나는 기초를 향해 걸어갔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리듬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사냥의 아드레날린이었다. 2년 전 뇌물이 오가고 서류가 사라졌을 때 느꼈던 무력감이 떠올랐다.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히스테리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안전을 귀찮은 일로 나를 잔소리 심한 늙은 여자 취급했다. 이번엔 다르다. 나는 폐기물 더미에 도착해 고철을 분류하는 척하며 쭈그리고 앉았다. 이 각도에서는 메인 타워에 노출된 기초벽이 훤히 보였다. 나는 클립보드 뒤에 숨겨둔 초소형 고해상도 카메라를 꺼냈다. 콘크리트가 울고 있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백화 현상, 에플로레센스였다. 회색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하얀 소금기 섞인 줄무늬. 그건 슬래브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었다. 방수 처리가 엉망이거나 아예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국처럼 겨울철 동결 융해주기가 뚜렷한 곳에서 이건 단순한 결함이 아니었다. 시한폭탄이었다. 경치 좋지. 최 이사의 목소리가 빈정거림과 함께 들려왔다. 그는 컨테이너 사무실 계단에서 전화기에 대고 웃으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주 좋은 구경거리 찾고 있지. 나는 기초 부근에서 번개처럼 지그재그로 뻗은 미세 균열을 찍으며 혼잣말을 했다. 계속 웃어 도련님. 난 지금 당신 관 사이즈 재고 있으니까.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진실을 발굴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난 내 전용 삽을 가져왔다. 현장 깊숙이 들어갈수록 아직 채워지지 않은 무덤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늦가을 아침의 축축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20년 동안 좁은 공간을 기어다니며 건축법 준수를 탁상행정이라 여기는 남자들과 싸워온 탓에 생긴 익숙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다음 1시간 동안 기계적인 동작으로 고철을 옮겼다. 들고, 나르고, 던지고, 들고, 나르고, 던지고. 완벽한 위장이었다. 쓰레기 치우는 사람을 유심히 보는 사람은 없다.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이다. 지게차보다 흥미롭지 않은 기계 부품 취급을 받으니까. 하지만 내 눈은 날카롭게 좌우를 살피며 이 공사 현장의 죄악들을 목록화하고 있었다. 그때 그 트럭이 보였다. 문짝에 희미한 로고가 박힌 낡은 포터 트럭이었다. 천지토건. 심장이 끊어진 엘리베이터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천지토건. 5년 전 이천 쇼핑몰 붕괴 사고 때 토양 밀도 테스트를 조작했던 바로 그 업체다. 그들은 싸고 빨랐으며 실수를 묻어버리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말 그대로 천지토건이 여기 있다는 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기도와 뇌물로만 다져진 불안정한 매립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나는 골판지 조각을 소품처럼 끌고 가까이 다가갔다. 천지토건 조끼를 입은 남자가 크레인 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알았다. 기름장어 박씨. 항상 번들거리는 모습에 악수와 미소로 어떤 규정이든 빠져나간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다짐 보고서는 걱정 마. 박씨가 자갈밭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최 이사가 그냥 슬래브 타설하래. 밀도 테스트는 나중에 날짜 조작해서 맞추면 된다고. 누가 확인해? 시청 감독관은 눈뜬 장님이야. 나는 클립보드를 너무 세게 쥐어서 플라스틱에 금이 갔다. 이놈들은 코너를 도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도를 지우고 있었다. 밀도 테스트 날짜를 조작한다는 건 젤리 위에 10층짜리 럭셔리 아파트를 짓겠다는 소리였다.
용접팀 가까이 가야 했다. 구조용 철강은 짐승의 뼈대다. 뼈가 썩으면 몸통은 무너진다. 나는 고철더미를 끌고 불꽃이 성난 폭죽처럼 쏟아지는 용접 작업장으로 향했다. 용접면을 올린 나이든 반장님이 있었다. 구겨진 가죽 같은 얼굴, 현장에서 친구들이 다치는 걸 너무 많이 본 눈빛이었다. 그는 메인 기둥의 접합부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화요일치고는 물량이 많네요. 나는 고철을 근처에 내려놓으며 말을 걸었다. 현장 노동자들의 만국 공통어, 일에 대한 가벼운 불평으로 대화를 뗐다. 용접 반장이 나를 평가하듯 쳐다봤다. 조끼, 얼굴에 먼지, 지친 자세. 그는 감독관을 본 게 아니라 같은 노동자를 봤다. 물량이 문제가 아니야. 그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저걸 버티는 게 문제지.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기울였다. 그냥 평범한 H빔 같은데요. 뭐가 문제죠? 그는 바람을 막으며 라이터불을 켰다. 이 빔들 중국산 수입품이야. 국산 KS 마크 찍혀 있지만 갈아보면 강도가 달라. 물러 빠졌어. 열을 좀만 가해도 전자레인지에 돌린 플라스틱 숟가락처럼 휘어버려. 내가 최 이사 그 쌤님한테 말했더니 전함 높이고 입 닥치라더군. 그거 불법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갔다. 인장 강도 미달이면 용접 반장이 마른 기침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불법? 아가씨, 주변을 봐. 저기 토목팀 보여? 하중받는 구역에 나무 그루터기를 그냥 묶고 있어. 전기팀? 천장 배선에 비규격 전선 쓰고 있고 이 현장에서 합법이란 말은 너무 비싸다는 뜻이야. 그가 담배를 길게 빨아들이며 건물의 앙상한 프레임을 노려봤다. 난 연금 탈 때까지 2년 남았어. 그냥 고개 숙이고 버티는 중이지만 난 여기서 아파트는 안 사. 내 계집도 여기엔 안 짓는다고. 나는 동의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갔다. 불량 철강, 조작된 토양 테스트. 이건 단순 과실이 아니었다. 비용 절감을 위한 거대한 공모였다. 나는 음악을 바꾸는 척 폰을 꺼내 빔의 마킹과 이미 응력 균열 조짐이 보이는 엉성한 용접 부위를 연사로 찍었다. 빔에 찍힌 스탬프를 내 즐겨찾기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산시 강철 배치 4004, 미국 강철구조협회 AISC에서 경고했던 그 배치 번호가 떠올랐다. 인성분이 높아 추운 날씨에 쉽게 깨지는 재질. 지금은 11월, 여기는 한국이다. 야, 거기 둘. 커피타임이야, 공사판이야? 최 이사의 목소리가 다시 소음을 뚫고 들어왔다. 그는 2층 발판 위에 서서 발코니의 왕처럼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작업 안 해?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너, 쓰레기 아줌마. 다시 한번 서 있는 거 보이면 집으로 보내버릴 줄 알아. 용접 반장은 용접면을 내리고 불꽃 속으로 숨어버렸다. 나는 폐자재를 집어들고 고개를 숙였다. 쓰레기 아줌마라. 나는 입안에 모래를 씹으며 중얼거렸다. 좋아, 최 이사. 계속 떠들어봐. 난 지금 쓰레기를 잔뜩 찾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쓰레기 대부분은 하얀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 철강 증거 확보, 서류 증거 필요. 누가 이 죽음의 덫을 승인했는지 알아야 했다.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오가 되자 태양이 구름을 뚫으려다 실패했고 하늘은 멍든 정강이 색깔이 되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다. 실제 육체 노동을 한 지 몇 년 만이었다. 진흙탕에서 아연 도금 파이프를 나르는 건 젊은이들의 몫이었지만 육체적 고통은 이 재앙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걸 지켜보는 정신적 고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임시 현장 사무실인 컨테이너 박스 근처에서 창문에 붙은 허가증 게시판을 보려고 기웃거렸다. 법적으로 유효한 허가증을 게시해야 한다. 보통 이런 더러운 현장에서는 더러운 유리 뒤에 숨기거나 박스로 가려놓기 마련이다. 3번은 복사한 것 같은 흐릿한 허가증을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데 문이 콱 열렸다. 최 이사가 나왔고 그 뒤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내 집 대출금보다 비싼 힐을 신은 여자가 따라 나왔다. 강의원이었다. 지역 뉴스에서 우리 동네 부활 캠페인을 벌이며
명품 주거단지와 세수 증대를 약속하던 그 여자였다. 아스팔트 위에 안전선처럼 가식적으로 그려진 눈은 웃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최 이사, 솔직히 투자자들이 불안해해요. 강 의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테이프 커팅식이 15일이에요. 열흘 남았다고요. 시장님도 오고 기자들도 와요. 외벽 마감이 안 끝나면 끝장이에요. 의원님, 최 이사가 계란 프라이도 할 수 있을 만큼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구조물 최종 승인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 중입니다. 인부들 2교대로 돌리고 있고요. 패스트 트랙이라. 그녀는 힐이 자갈에 살짝 빠지자 불쾌한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되물었다. 그게 제대로 한다는 뜻인가요? 최 이사는 무시하듯 웃었다. 서류 작업은 유동적인 거죠. 디테일은 걱정 마세요, 누님. 그냥 갈라 파티 오드블이나 신경 쓰세요. 우린 여기서 미래를 짓고 있으니까요. 내가 너무 가까이 몸을 기울였나 보다. 아니면 내 혐오감이 느껴졌는지 최 이사가 고개를 돌렸다. 흑투성이의 클립보드를 든 내가 보였다. 엿듣고 있었냐? 그가 고함쳤다. 대화가 멈췄다. 현장의 모든 머리가 돌아갔다. 인부, 목수, 전기공 모두가 얼어붙었다. 최 이사는 나무 계단을 쿵쿵거려 내려왔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너 뭐하는 여자야? 서서 뭐하냐고. 귀가 먹었어? 아니면 멍청한 거야? 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내 손에서 내 소품이자 방패인 클립보드를 낚아채더니 진흙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주워. 그가 명령했다. 나는 그를 노려봤다. 그 모욕감은 물리적이었다. 뺨을 맞은 것 같았다. 뒷주머니에서 공무원증 감독관 번호 4921 꺼내 이 서커스판을 당장 중단시키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렸다. 법적으로 10분 안에 이 현장을 동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안 된다. 아직은. 지금 중단시키면 과태료 좀 내고 하청업체 몇 개 자르고 한 달 뒤에 다시 시작할 것이다. 최 이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거고 강 의원은 몰랐다고 발뺌할 것이다. 나는 확인 사살이 필요했다. 그들을 모두 매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범죄 과실의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자존심을 삼켰다. 담즙과 쇠맛이 났다. 주우라고. 최 이사가 관객을 의식하며 비웃었다. 강 의원에게 자신이 강한 리더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실상은 양아치임을 보여주는 꼴이었지만 천천히 일부러 무릎 관절 소리를 내며 나는 허리를 굽혔다. 진흙 묻은 클립보드를 집어들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최 이사가 침을 뱉듯 말했다. 사람이 급해서 써주는 걸 다행으로 알아. 아니면 넌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야 했어. 내 눈앞에서 꺼져. 힘쓰는 게 힘들면 가서 간이 화장실 청소나 해. 그게 딱 내 수준 같으니까. 강 의원은 이 모든 광경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지켜봤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 아니었다. 지루해 보였다. 그녀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비용 항목의 한 줄, 그녀의 정치적 성공 매트릭스에 낀 버그일 뿐이었다. 매니지먼트 스타일 참 매력적이네. 그녀가 트레일러로 돌아가며 중얼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매를 들어야 알아듣거든요, 누님. 최 이사가 내가 들으라는 듯 크게 대답했다. 나는 더러운 클립보드를 가슴에 품고 걸어갔다.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소리 지르고 싶은 걸 참느라 힘이 들어서였다. 화장실 청소나 해라. 그게 그가 생각하는 내 가치였다. 아까 대화했던 용접반장 옆을 지날 때 그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담아두지 마. 그가 속삭였다. 그냥 양복쟁이잖아. 양복쟁이 아니에요. 나는 거래가 오가는 트레일러를 노려보며 속삭였다. 타깃이지. 나는 간이 화장실 뒤쪽 구석으로 갔지만 청소 따윈 하지 않았다. 폰을 꺼냈다. 승인 패스트 트랙. 그건 허가 관청에 손을 썼다는 뜻이다. 나는 2년 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주저하는 남자의 목소리. 이 주임. 내 목소리는 부싯돌처럼 단단했다.
나 김정희야. 끊지 마. 시청에서 화성 태양 건설 파일 누가 담당하는지 알아봐. 모른다고 하지 마.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더니 한숨 소리가 들렸다. 선배님, 거기 쑤시고 다니지 마세요. 적색 중요 파일이에요. 손대지 말라는 뜻이라고요. 부국장님 직속이에요. 부국장. 나는 되물었다. 이번에 새 보트 샀다는 그 인간? 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 주임이 더듬거렸다. 안 해도 돼. 내가 말했다. 오늘 밤 9시 9번 국도변 기사식당. 서류 복사해와. 나는 전화를 끊었다. 모욕감이 가슴속에서 타올랐다. 뜨겁고 집중된 불길이었다. 최 이사는 나를 꺾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했다고 생각했겠지. 그가 한 짓은 자신의 파멸을 확정 지은 것뿐이었다. 화장실 청소를 원해? 좋아. 내 경력 전체를 변기에 내려주지. 9번 국도변 기사식당은 메뉴판이 끈적거리고 커피 맛은 배터리 산성용액 같은 곳이었다. 서빙하는 이모님은 당신이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완벽했다. 최 이사의 골프클럽 멤버 중 누구도 여기서 죽었다 깨어나도 발견될 리 없는 장소였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식은 믹스커피를 마시며 빗물에 젖은 주차장을 훑는 헤드라이트를 지켜봤다. 얼굴에 진흙은 씻어냈지만 모공 속 깊이 박힌 분노는 씻겨지지 않았다. 밤 11시. 이 주임이 들어왔다. 안색이 엉망이었고 초조해 보였으며 서류 봉투를 마치 폭탄처럼 끌어안고 있었다. 이 주임은 한때 괜찮은 친구였다. 건축법을 진심으로 걱정하던 말단 공무원. 하지만 시스템은 좋은 사람들을 갈아 넣어 부서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톱니바퀴로 만들어버린다. 그는 내 맞은편에 미끄러지듯 앉으며 눈을 맞추지 않았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꼴이 말이 아니네요, 선배님. 그가 작게 말했다. 노동자 꼴이지. 내가 정정했다. 요즘 내 직업이니까. 듣자 하니 화장실 청소부라던데. 태양건설 현장 소문 들었어요. 이 주임이 텅 빈 식당을 살피며 속삭였다. 시장님이 재선 전에 끝내고 싶어하는 황금알 프로젝트잖아요. 강의원도 밀고 있고 개발사들이 돈을 휴지 조각처럼 뿌려대요. 점검은? 내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내가 그루터기 묻는 거 봤는데 토양 다짐을 어떻게 통과해? 용접이 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철골 프레임은 어떻게 통과하고? 이 주임은 망설이다가 이 빠진 포마이카 테이블 위로 봉투를 밀었다. 열어보세요. 나는 봉투를 열고 복사본 뭉치를 꺼냈다. 내 감독관의 뇌가 관료주의적 헛소리를 범죄의 서사로 번역하며 문서를 스캔했다. 허가번호 8892B, 기초승인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대신 지침 12호에 의거 행정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지침 12호? 내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언제부터 지침이 현장 실사를 무시해? 부국장이 지난달에 만든 거예요. 이 주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공사 평판에 따라 신속 심사를 허용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VIP 리스트에 있는 개발사면 자체 인증하게 해주는 거예요. 관자놀이에 핏줄이 뛰었다. 자체 인증? 최 이사가 자기 안전점검을 자기가 한다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 주임이 두 번째 페이지를 가리켰다. 나는 종이를 넘겼다. 이메일 체인이었다. 개발사인 태양건설과 부국장 사무실 간의 내부 서신. 제목 문재건. 발신 태양건설 최민호 이사. 수신 부국장 비서실. 개인 잠재적 이슈 발생. 옛날 감독관 김정희 삭제됨과 냄새 맡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음. 시스템상 불만 세력으로 분류되어 있던데. 만약 그 여자가 민원 넣으면 바로 파쇄기로 보내주시오. 지연은 허용 안 됨. 동쪽 슬래브 균열은 미관상 문제임. 내일 떼울 예정. 동쪽 슬래브 균열. 나는 독을 맛보는 기분으로 단어들을 읽었다. 인정했네. 기초가 무너지는 걸 알고 있어. 미관상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주임이 약하게 말했다. 미관상이 아니야, 이 주임. 내가 테이블을 내려치자 수저통이 달그락거렸다. 내가 오늘 봤어.
구조적 전단 균열이야. 저 건물에 사람 꽉 차고 가구 들어가고 눈이라도 많이 오면 슬래브가 찢어져 동쪽 윙 전체가 무너진다고. 삼풍백화점 꼴 난단 말이야. 시체 치우고 싶어? 이 주임이 움찔했다. 알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선배님, 전 대출금이랑 애들 둘 때문에 서명했지만 피 묻히긴 싫어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겁쟁이였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무기를 준 겁쟁이였다. 잘했어, 이주임. 나는 서류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이 이메일, 이게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거냐? 고의성을 입증해. 위험을 알면서도 마감을 위해 숨겼다는 증거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주임이 겁에 질린 눈으로 물었다. 지금 언론에 터뜨리면 걔들이 덮을 거예요. 앙심품은 해고 직원의 모함이라고 할 거라고요. 서류가 조작됐다고 할 거고. 맞는 말이었다. 불만 세력 분류. 그들은 미리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지금 언론에 가면 진실 공방이 될 테고 비싼 양복 입은 놈이 보통 이긴다. 아직 언론엔 안 가. 나는 일어나며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졌다. 하나 더 필요해. 은폐하는 현장을 덮쳐야지. 내일 균열을 떼운다고 했지. 이 주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메일에 그렇게. 좋아.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상냥한 미소는 아니었다.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지켜보는 늑대의 미소였다. 왜냐면 내일 내가 거기 있을 거거든. 그리고 그 땜질 자국이 놈의 비석이 되게 만들어줄 거야. 나는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갈비뼈에 닿은 봉투가 묵직했다.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었다. 철거 명령서였다. 그리고 내일 나는 방아쇠를 당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태양 건설 현장은 광적이고 초조한 에너지로 윙윙거렸다. 오전 6시. 아직 어두웠지만 투광등이 대낮처럼 켜져 있어 진흙 위에 길고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에서는 젖은 시멘트와 절박함의 냄새가 났다. 나는 다시 위장을 했다. 똑같은 조끼, 똑같은 장화, 똑같은 투명 인간 신분. 하지만 내면은 진동하고 있었다. 재킷 안감 속에 비닐로 싼 이 주임의 서류가 있었다. 오늘이 바로 최 이사가 진실을 6인치 두께의 화장용 콘크리트 아래 묻으려는 날이었다. 나는 동쪽 슬랩으로 향했다. 여기가 치명적인 실패 지점이었다. 어제 나는 균열을 봤다. 오늘 이미 작업팀이 와 있었다. 구조 보수 전문가들이 아니었다. 미장공들이었다. 흑손과 퀵패치, 초속경 시멘트, 양동이를 든 사람들. 퀵패치는 깨진 계단을 고칠 때나 쓰는 거다. 무너지는 기초를 붙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고. 나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근처를 쓸며 조금씩 다가갔다. 매끈하게 보이게 해. 최 이사가 지저대고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다. 오후 2시에 최종 점검 감독관들이 온다. 실금 하나라도 보이면 니들 다 해고야. 소장님, 이 균열 깊은데요. 미장공 중 한 명이 주저하며 말했다. 그가 흑손을 틈새에 찔러 넣었다. 5cm나 들어갔다. 안에 철근이 녹슨 것 같습니다. 거의 사갔는데요. 내가 구조 분석하라고 했어? 최 이사가 쏘아붙였다. 표면 마감하라고 했지. 채워. 문질러. 회색 실란트로 덮어. 마르면 그냥 새 콘크리트처럼 보일 거야. 나는 그들이 건물의 상처에 에폭시를 붓는 것을 지켜봤다. 동맥이 절단된 곳에 밴드를 붙이는 꼴이었다. 그들은 건물 붕괴의 증거를 말 그대로 밀봉하고 있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듯한 하얀 안전모를 쓴 젊은 기사 김대리가 태블릿을 들고 최 이사에게 다가갔다. 이 이사님,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중 계산을 해봤는데요. 오늘 덧방 치면 이 균열 구간의 무게가 더해져서 안전계수가 1m로 떨어집니다. 전단 파괴가 일어날 수도. 최 이사가 그를 돌아봤다. 눈이 죽은 생선처럼 차가웠다. 이름이 뭐지? 김민수입니다. 그래, 민수야. 너 직장 좋아하냐? 학자금 대출 갚는 거 좋아해? 최 이사가 위압적으로 다가갔다. 현실 세계는 교과서가 아니야. 우린 마감일 속에 살아.
안전계수는 내가 말하는 숫자가 곧 안전계수야. 시청에서 예외 승인 받았어. 알아들어? 하지만 예외 승인이 물리학을 바꾸진 않잖아요. 김대리가 속삭였다. 내 현장에서 꺼져. 최 이사가 조용히 말했다. 가서 컨테이너에서 송장이나 정리해. 물리학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점심 먹기 전에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 줄 테니까. 김대리는 마른 침을 삼키고 구멍이 시멘트 반죽으로 채워지는 걸 한번 보더니 최 이사를 보고는 걸어 나갔다. 그는 양심 대신 월급을 택했다. 비난할 순 없었다. 그는 젊었고 무서웠으니까. 하지만 난 젊지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다. 최 이사가 지게차 기사에게 소리 지르러 갈 때까지 기다렸다. 폰을 꺼냈다. 아직 젖어 있을 때 수리 사진이 필요했다. 매끄러운 회색 표면 아래 콘크리트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나는 빠르게 움직였다. 빗자루를 버리고 안전 테이프를 넘어 패치 작업한 곳으로 쪼그려 앉았다. 에폭시는 아직 끈적했다. 나는 케이블 타이 끝을 반죽 속에 찔러 넣어 깊이를 뱄다. 쑥 들어갔다. 빈 공간 보이드 있다는 뜻이다. 찰칵, 찰칵, 찰칵. 사진을 찍었다. 젖은 패치, 반죽 사이로 보이는 녹슨 철근, 그리고 타임 스탬프. 어이, 아줌마, 얼어붙었다. 미장공이었다. 흑손을 든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었다. 거기서 뭐 합니까? 나는 일어서서 바지에 손을 닦았다. 임기응변이 필요했다. 최 이사님이 보냈어요. 작업 일지용 진행 사진 찍어오라고요. 색깔 맞는지 확인하신답니다. 미장공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맘대로 해요. 빨리 마르니까 서두르라고 전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 나갔다. 심장이 덫에 걸린 새처럼 쿵쿵거렸다. 확보했다. 서류도 있다. 은폐 현장 사진도 있다. 목격자 협박 김대리도 봤다. 나는 펜스 밖으로 빠져나갔다. 조끼를 벗어 트럭 짐칸에 던졌다. 잘 가라 일용직. 혼잣말을 했다. 조수석 문을 열고 양복 커버를 꺼냈다. 안에는 내 정식 유니폼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마크가 찍힌 네이비 블루 재킷, 회색 정장 바지, 목걸이형 공무원증, 그리고 흠집 하나 없는 안전모. 하얗고 깨끗한 그 안전모 앞면에는 굵은 검은색 글씨로 근로감독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0시. 최종 점검은 오후 2시. 최 이사는 뇌물을 받고 서류에 사인해줄 부패한 시청 공무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예상 못했겠지. 나는 옷을 갈아입으러 근처 주유소 화장실로 차를 몰았다. 거울 속에서 빳빳한 흰 셔츠 단추를 잠그는 내 모습에서 더 이상 지친 중년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부실공사의 저승사자가 보였다. 나는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다. 정지 표지판 색깔이었다. 좋아, 최민호.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다. 화장실 청소 안 하는 여자를 어떻게 감당하나 보자고. 오후 1시 45분. 나는 블록 뒤편에 트럭을 세웠다. 낡은 포터 트럭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모두가 사기를 치고 있는 도박장에 보안관이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등장하고 싶었다. 간이 화장실 더미 뒤에 숨어 현장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변신은 역겨울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단 6시간 만에 현장을 싹 치워놨다. 진흙 위에는 새 부직포가 깔렸고 폐기물 더미는 사라졌다. 페인트 주의 표지판이 세워졌고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였다. 태극기, 도기, 그리고 달러 표시와 의심스럽게 닮은 H 로고가 박힌 태양 건설 깃발. 정문 근처에 작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벤츠, 에쿠스 리무진이 보였다. 강 의원은 패션 아이템처럼 보이는 안전모를 쓰고 투자자들과 웃고 있었다. 플라스틱 잔에 샴페인을 마시며 자축하고 있었다. 무덤 위에서의 축배였다. 최 이사는 그 중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셔츠를 갈아입었는지 조끼 아래로 빳빳한 버튼다운 셔츠가 보였다. 그는 이 이야기의 영웅처럼 보였다. 해낸 남자. 건물을 가리키며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아마 건축적 비전이니 지역 사회 공헌이니 떠들고 있겠지.
그는 쉽게 이미 털어진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파일 위로 빨간 깃발이 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지난 1시간 동안 주유소 주차장에서 노트북을 폰에 연결해 모든 것을 업로드했다. 균열 사진, 용접공 녹음 파일, 이 주임이 준 이메일, 챔질 사진, 이 모든 것을 첨부하여 1급 작업 중지 명령을 신청했다. 건설업계에서 1급은 핵폭탄이다. 단순히 작업을 멈추는 게 아니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은행 대출금 인출을 동결하며 법의학적 구조감사를 의무화한다. 경력 사형 선고다. 오후 1시 55분 전송 버튼을 눌렀다. 서버가 새로 고침되었다. 상태, 접수 완료. 권한, 김정희 특별근로감독관. 이제 진짜다. 이제 그들은 기술적으로 폐쇄된 현장에 무단 침입한 셈이다. 재킷을 고쳐 입었다. 갑옷처럼 느껴졌다. 정식 안전모를 썼다. 배지를 라펠에 꽂아 빛을 받게 했다. 최 이사가 시청 건축과장과 악수하는 게 보였다. 이 주임이 눈먼 박쥐라고 했던 그 사람이다. 과장은 클립보드를 들고 사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건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출장 뷔페 테이블만 보고 있었다. 그럼 최 이사, 바람을 타고 강 의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커팅식은 문제 없는 거죠? 막판 깜짝 쇼 같은 건 없죠? 제로입니다, 누님. 최 이사가 씩 웃었다. 이 건물은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Solid as a rock. 예산 절감에 공기 단축까지. 그게 태양의 약속이죠. 바위처럼 단단해? 나는 중얼거렸다. 거짓말처럼 단단하겠지. 나는 간이 화장실 뒤에서 걸어 나왔다. 깨끗한 구두 밑에서 자갈이 바스락거렸다. 더 이상 노동자의 질질 끄는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법 집행관의 묵직하고 리드미컬한 발걸음이었다. 정문 경비원이 나를 막으려고 손을 들려다 멈칫했다. 유니폼을 봤다. 배지를 봤다. 내 표정을 봤다. 손이 내려갔다. 그가 옆으로 비켜섰다. 수고하십니다. 그가 웅얼거렸다. 수고하세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진입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자갈 밟는 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하나둘씩 고개가 돌아갔다. 먼저 투자자들, 샴페인을 마시러 온 게 분명히 아닌 새로운 인물의 등장에 대화가 끊겼다. 그 다음 강 의원. 미소가 흔들렸다.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봤다. 정부 마크는 놓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최 이사, 시청과장 등을 두드려주며 웃다가 침묵이 퍼지는 걸 감지하고 돌아봤다. 처음엔 못 알아봤다. 그냥 성가신 감독관 하나 왔나 보다 했을 것이다. 그러다 자세히 봤다. 어제 진흙탕에서 자신을 봤던 그 눈, 화장실 청소나 하라고 모욕했던 그 눈을 알아봤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서 누가 플러그를 뽑은 줄 알았다. 입은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 무리에서 3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모든 패를 쥐고 있는 사람의 차분하고 공포스러운 볼륨으로 말했다. 최 이사님, 동쪽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시죠. 내 인사 뒤에 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고속도로, 소음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누구시죠? 강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를 감지하고 최 이사를 쳐다봤다. 최 이사, 아는 사람이야? 최 이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다시 지배력을 찾으려는 듯 앞으로 나섰지만 자세가 불안정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착오가 있나 본데. 아줌마, 나가요. 여긴 사유지 행사 중입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다. 작업 중지 명령 확인서였다. 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최민호 씨. 내가 그의 허세를 자르며 말했다. 나 고용노동부 선임 근로감독관 김정희입니다. 하지만 어제 화장실 청소하라고 명령했던 쓰레기 아줌마로 기억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헉 하는 소리가 퍼졌다. 강 의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제라니. 최 이사가 더듬거렸다. 비비크림 위로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난 당신 평생 본 적 없어.
정말요? 내가 웃었다. 난 당신이 바로 저기 진흙탕에 내 클립보드 집어던지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나는 그 지점을 가리켰다. 그리고 미장팀한테 구조적 전단 균열을 에폭시랑 회색 페인트로 덮으라고 지시하던 기억도 있고. 최 이사의 웃음소리는 높고 불안정했다. 이건 말도 안 돼. 미쳤어. 앙심품은 하청업체 직원이 와서 행패 부리는 겁니다. 보안! 이 여자 끌어내!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오려 했다.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내가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형사 처벌감이에요. 이 남자 때문에 감옥 가고 싶어요? 보안 요원들이 얼어붙었다. 최 이사를 보고 내 배지를 봤다. 그들은 물러섰다. 최 이사. 눈먼 박쥐라던 시청과장이 불안해하며 나섰다. 무슨 소리야? 기초는 내가 직접 사인했는데 종이에 사인만 했잖아요, 박 과장님. 내가 그에게 말했다. 점검 안 했잖아. 밀도일지 확인했어요? 철강 스탬프 확인했냐고요? 우린 신뢰 기반 시스템이라. 박 과장이 말을 더듬었다. 그 신뢰, 방금 유통기한 끝났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따라오세요, 다들. 첫 대출금 빠져나가기도 전에 무너질 아파트 사고 싶은 거 아니면 그들이 따라올지 기다리지 않았다. 따라올 거라는 걸 알았다. 돈은 겁이 많지만 호기심도 많으니까. 나는 동쪽 슬랩으로 갔다. 침질 자국은 말라 있었다. 완벽해 보였다. 매끄럽고 회색이며 단단해 보이는 기만의 걸작이었다. 이것 보세요. 최 이사가 쫓아오며 소리쳤다. 완벽하잖아요. 저 여자가 지어내는 겁니다. 균열 같은 건 없어요. 나는 패치 앞에서 멈췄다. 무리를 향해 돌아섰다. 강 의원은 창백해진 채 서 있었고 투자자들은 수군거렸다. 최 이사는 이게 단단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내가 크게 말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묵직한 강철 치핑 해머 검사용 망치를 꺼냈다. 콘크리트 경도를 테스트할 때 쓰는 도구다. 뭐 하는 거야? 최 이사가 비명을 질렀다. 기물 파손이야. 품질 관리입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망치를 휘둘렀다. 쾅! 세게 칠 필요도 없었다. 망치는 얇은 에폭시층을 계란 껍데기처럼 깨뜨렸다. 회색 껍질이 떨어져 나가며 그 아래에 어둡고 커다란 빈 공간이 드러났다. 콘크리트 조각이 구멍 속으로 떨어져 아래의 텅 빈 공간으로 사라졌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나는 망치를 구멍에 걸고 잡아당겼다. 쏨질한 덩어리가 크게 뜯겨 나가면서 어제 내가 사진 찍었던 녹슬고 뒤틀린 철근이 드러났다. 해골의 삐죽한 이빨처럼 보였다. 저게. 나는 망치로 썩은 부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구조적 결함입니다. 미관상 흠집이 아니에요. 사형 선고지. 나는 최 이사를 돌아봤다. 그는 떨고 있었다. 헌금함에서 돈 훔치다 걸린 어린애 같았다. 하중을 받는 균열을 풀로 채워놨군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형법 전체의 무게를 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장님을 세우려고 했고 강 의원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의 가면이었다. 그녀는 구멍을 봤다. 최 이사를 봤다. 최 이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이야? 그게 사소한 문제인데. 최 이사가 쥐어짜듯 소리냈다. 나중에 제대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자금 들어오면 업계 관행이라고요. 사기가 관행은 아닙니다. 내가 쏘아붙였다. 안전기록 조작이 관행은 아니라고요. 나는 다시 주머니에서 이메일 체인을 꺼냈다. 이 주임이 준 것, 소송에서 고의성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나는 종이를 강 의원에게 건넸다. 여기 최 이사가 기초 붕괴를 인정하고 나한테 숨기려고 은폐를 지시한 이메일입니다. 강 의원이 종이를 낚아챘다. 읽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살기를 띠고 최 이사를 올려다봤다. 이 멍청한 새끼. 그녀가 속삭였다. 완전 돌대가리 새끼. 최 이사는 아군을 찾아 둘러봤다.
투자자들은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시청 과장은 군중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그는 혼자였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 이사가 시도했다. 검찰 조사실 가서 하세요. 내가 말했다. 현장의 공기가 혼란해서 공포로 바뀌었다. 투자자들은 이미 뉴스 속보가 뜨기 전에 돈을 빼려고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럭셔리의 꿈은 소송의 악몽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멀리서 지켜보던 작업 반장, 덩치 큰 남자에게 몸을 돌렸다. 작업 중지! 내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철골 뼈대에 메아리 쳤다. 전원 내려! 엔진 꺼! 이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 의거 전면 폐쇄한다. 반장이 최 이사를 봤다. 최 이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제 내가 그랬듯 자신의 구두만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연기였고 그는 무너진 거였다. 반장이 나를 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무전기를 들었다. 전 현장, 작업 중지. 1급 작업 중지 명령 떨어졌다. 반복한다. 셧다운.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발전기 굉음이 죽었다. 후진하던 트럭의 삐삐 소리가 멈췄다. 그라인더 비명 소리가 멈췄다. 정적. 무겁고 두꺼운 침묵이 화성 신도시 현장에 내려앉았다. 유일한 소리는 부실한 철골 빔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나는 최 이사에게 걸어갔다. 손에는 아직 빨간 딱지가 붙은 공식 폐쇄 명령서가 들려 있었다. 최민호 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고 물기가 어려 있었다. 오만함은 사라졌다. 작아 보였다. 받아요. 내가 봉투를 내밀었다. 감독관님. 그가 속삭였다. 제발. 이거 접수하면 전 끝입니다. 면허 취소되고. 회사는 우리 아버지가 교육을 더 잘 시켰어야죠. 나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젊은 직원한테 죽음의 덫에 사인하라고 시켰어. 노동자들을 쓰레기 취급했고 날 쓰레기 취급했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을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비용 항목 취급했다는 거야. 나는 봉투를 그의 가슴에 딱 붙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잡았다. 송달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24시간 내에 장비 빼세요. 1시간 뒤에 경찰 와서 현장 통제하고 장부 압수할 겁니다. 경찰. 최 이사가 숨막히는 소리를 냈다. 사기는 범죄니까요, 이사님. 내가 말했다. 그리고 붕괴 위험을 방치한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나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부르세요. 아빠 친구 말고 진짜 실력 좋은 사람으로. 나는 강 의원에게 돌아섰다. 그녀는 여전히 이메일을 든 채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의원님, 태양건설이랑 관계 끊는 성명서 지금 바로 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공소장에 같이 이름 올리기 싫으면요. 그녀는 겁에 질려 나를 봤다. 전 몰랐어요. 맹세코. 그럼 더 자세히 보셨어야죠. 내가 말했다. 그게 당신 일이잖아. 나는 등을 돌렸다. 기초의 구멍에서 멀어졌다. 멍한 투자자들을 지나쳤다. 내 눈을 피하는 보안 요원들을 지나쳤다. 정문에 다다랐을 때 김 대리가 트레일러 옆에 서 있는 게 보였다. 겁먹었지만 안도한 표정이었다. 무너진 건물의 무게를 양심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멈췄다. 어이, 김 대리. 그가 움찔했다. 네. 다음번엔 내가 말했다. 양복쟁이들한테 쫄지 마. 물리학은 마감일 따위 신경 안 써. 물리학은 절대 안 져. 네, 알겠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나는 정문을 나섰다. 마침내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며 반쯤 지어진 건물의 뼈대 위로 가혹하고 진실된 빛을 비췄다. 폐허처럼 보였다. 뒤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정의의 기계는 느리지만 한번 작동하면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1km쯤 떨어진 길가에 세워둔 트럭에 앉았다. 재킷과 넥타이를 벗어 던졌다. 다시 티셔츠 차림으로 앞유리 넘어 한국의 산등성이를 바라봤다. 손이 다시 떨렸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오는 후폭풍이었다.
미지근한 채로 콜라캔을 따서 길게 들이켰다. 승리의 맛이었다. 폰이 터질 듯 울렸다. 사무실 문자, 이 주임의 문자. 선배님 해냈어요. 와, 미친. 진짜 해내셨네요. 뉴스 알림이 떴다. 속보. 화성신도시 개발 중단. 안전비리 스캔들. 노동부 감독관. 대규모 사기 적발. 기사를 스크롤했다. 경찰에 연행되는 헤드라이트 앞에 고라니 같은 최 이사의 사진이 있었다. 기사에는 익명의 제보와 영웅적인 감독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영웅적? 영웅적인 건 없었다. 그냥 중력일 뿐이다. 나는 에어컨 기사가 엉덩이 끼는 레깅스 농담을 하던 게 생각났다. 최 이사가 나를 청소부로 생각했을 때의 그 눈빛이 떠올랐다. 최 이사 같은 인간들은 세상이 악수와 거칠애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썩은 곳을 페인트로 칠하면 썩은 게 사라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난 안다. 녹은 절대 잠들지 않는다. 실금 하나를 무시하면 결국 타워를 무너뜨린다는 걸. 트럭 대시보드를 봤다. 속도계 바로 위에 플라스틱이 갈라진 금이 있었다. 몇 년째 그대로다. 엔진에 영향 없고 브레이크에도 영향 없다. 그냥 물건은 부서진다는 걸 상기시켜 줄 뿐이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절대 부서지게 놔둬선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시동을 걸었다. 낡은 포터가 덜덜거리며 살아났다. 저 수백억짜리 공사 현장보다 훨씬 건강한 소리였다. 훈장은 못 받는다. 월급도 안 오른다. 일주일 뒤면 강 의원은 자기가 피해자인 척 언론 플레이를 할 거고 태양건설은 부도 처리한 뒤 정상하이츠나 피나클 리빙 같은 이름으로 간판만 바꿔달 것이다. 바퀴벌레들은 항상 새로운 어두운 구석을 찾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그리고 저 건물은 아니다. 저 건물은 철거될 것이다. 철근은 고철이 되고 콘크리트는 부서지고 땅은 다시 다져질 것이다. 기어를 넣었다. 바위처럼 단단하네. 최 이사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속삭였다.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먼지와 변호사들을 뒤로하고 차를 몰았다. 내일은 안성 쪽 정화조 검사가 잡혀 있었다. 냄새나고 더럽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최 이사처럼 똥으로 가득 차 있진 않겠지. 회사는 정의 구현 상장을 주지 않지만 정의는 어떻게든 제 주인을 찾아간다. 조용한 움직임이 시끄러운 자존심을 이긴다는 증거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